고인은 가셨고 이제 남은 건 정리뿐이다. 장례식장 복도를 울린 장남 성호의 말이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은 허름한 고물상으로 쏠렸죠. 낡은 철문은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향 냄새가 공기를 무겁게 눌렀죠. 빈소 한 구석에서 막내 지훈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킨 곳인데 작은 중얼거림이었어요. 하지만 형들의 귀에는 닿지 않았죠. 성우와 동건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고물상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칠이 벗겨진 글씨가 아련했어요. 영호상회.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팻말이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모든 것이 뒤집히려 한다는 걸. 장례가 끝나자 장남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게는 팔자, 건물만 남겨두고. 둘째 동건이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야 깔끔하지. 누가 고물더미를 사겠어. 성우의 아내 미경이 손수건으로 코를 가렸습니다. 냄새도 지독하고요. 빨리 정리해야 해요. 막내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킨 곳이에요. 급하게 정리하면 안 됩니다. 형들은 차갑게 비웃었죠. 성우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고물더미 말고 뭐가 있겠어. 현실을 봐라. 동건도 거들었습니다. 지훈아, 너 혼자 감성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야. 빈소의 향 냄새가 가셨지만 공기는 더 무거웠어요. 지훈의 손끝은 괜히 떨렸고 말문이 막혔죠. 형들, 하루만 시간을 주면 안 될까요? 성우는 시계를 흘끗 봤습니다. 시간 낭비야. 폐품업자 부르는 게 낫겠어. 미경이 핸드백을 챙기며 일어났어요. 내일 오전에 정리하죠. 더 늦으면 곤란해요. 동건의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빨리 끝내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지훈이 벽에 기댄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어렸죠.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요? 성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돌아가신 분 말씀 끌어대지 마. 산 사람이 먼저야. 동건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아, 형들 입장도 생각해봐. 우리도 살기 바빠. 그때였습니다. 고물상에서 바람도 없는데 철문이 스스로 덜컥거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의심은 사소한 소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들과 며느리들이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미경이 턱을 치켜들었죠. 폐품업자 부르죠. 빨리 치우는 게 이득이에요. 성우가 녹슨 자전거를 발로 차며 말했어요. 이런 걸 왜 모아뒀는지 모르겠어. 지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자고요. 뭔가 있을지도 몰라요. 동건이 코웃음을 쳤어요. 뭐가 있겠어. 쓰레기뿐인데. 낡은 선반에는 깨진 시계와 녹슨 체인이 엉켜 있었습니다. 바닥은 먼지로 휘뿌연데 이상하게 벽 한쪽만 흔적이 또렷했죠. 미경이 손으로 코를 막았어요. 공기도 탁하고 여기 오래 있으면 병 날 것 같아요. 동건의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서 정리하고 나가요. 동건이 손전등을 비추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깨끗하지? 다른 곳은 먼지투성인데. 지훈이 그 벽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손바닥으로 벽을 쓰다듬으니 매끄러운 느낌이었죠. 이상해요. 여기만 왜 이렇게 다르죠? 성우가 서둘렀습니다. 사진만 몇 장 남겨. 다음 주에 철거한다. 미경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철거업체 연락처 알아볼게요. 이상함은 커졌지만 성우는 더욱 성급했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어. 결정하자. 지훈의 심장이 내려앉았죠.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뭔가 남기신 건가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녹슨 체인이 저절로 흔들렸어요. 바람 한 점 없는 실내에서 말이죠. 동건이 멈춰 섰습니다. 뭐야, 저거. 성우도 고개를 돌렸어요. 왜 저런 게 움직여? 바로 그때 벽 아래쪽에서 못 하나가 또각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우는 떨어진 못을 손에 쥐었습니다. 끝이 반들거렸고 사용한 흔적이 분명했죠. 새로 박힌 게 아니라 오래 쓰인 못이었어요. 이 못 언제 박힌 거지? 성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못 하나 떨어진 게 뭐가 대수야. 그때 박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 아버지와 가장 가까웠던 분이었죠. 허투루 박힌 못은 없지. 내 아버지는 그랬어.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뜻이세요? 박할아버지가 벽을 가리켰습니다. 겉값과 속값은 다르다. 늘 그렇게 말했지. 동건이 어리둥절했어요. 겉값이 뭐고 속값이 뭐예요? 박할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야. 지우는 벽을 손끝으로 더듬었어요. 못의 배열이 이상했죠. 3개, 하나, 4개, 2개. 왜 이렇게 불규칙하게 박혔을까요? 자전거 체인이 그 못들 사이를 교묘히 엮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걸린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일부러 끼운 것 같았죠. 성우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됐어. 그만 치우자. 하지만 지훈이 조심스레 체인을 넘기자 금속이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무언가와 연결된 것처럼요. 형, 잠깐만요. 여기는 제가 확인할게요. 성우가 코웃음을 쳤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미경도 거들었습니다. 시간만 잡아먹어요. 하지만 박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기다려보자. 영호 형이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지우는 체인을 따라 천천히 움직여 봤습니다. 첫 번째 못에서 시작해 2번째로, 3번째로 이어지는 순서가 있는 것 같았어요. 동건이 궁금해했습니다. 뭔가 보여?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체인을 정확한 순서대로 움직이자 무언가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체인을 마지막 고리에 걸자 벽 안쪽에서 낮고 묵직한 울림이 들렸어요. 벽이 천천히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더니 어두운 공간이 드러났죠.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지훈이 손전등을 비추자 천으로 감싼 뭉치들이 차곡차곡 보였습니다. 성우가 헛기침을 했어요. 뭐야, 저건. 동건도 다가왔습니다. 상자가 여러 개 있네. 지훈이 첫 번째 천을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금빛이 번져 나왔습니다. 작은 금괴였어요. 성우가 숨을 들이켰죠. 설마 진짜야. 미경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금이에요? 동건이 떨리는 손으로 다른 뭉치를 펼쳤어요. 오래된 고서와 주식 증서가 나타났죠. 이것 봐. 주식도 있어. 박할아버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영호 형다워. 지훈의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 가난하다고 여겼던 아버지의 평생이 그곳에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건 혼란이었어요. 성우가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 미경도 흥분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동건이 주식 증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회사들 지금 주가가 얼마지? 하지만 지우는 복잡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왜 숨기셨을까요? 박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영호 형은 겉으로 드러내는 걸 싫어했어. 조용히 모으는 사람이었지. 성우가 더 깊숙이 들여다봤어요. 더 있나? 확인해보자. 그리고 그때 쇳소리와 함께 벽 틈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또 흘러나왔어요. 성우가 봉투를 채려했습니다. 이건 뭐지? 확인해야겠어. 지훈이 막아서며 말했죠. 잠깐요. 아버지 말씀 기억해요. 겉값이 아니라 속값이래요. 미경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 속값이 다 누구 몫인데요? 법적으로 따지면 3등분이에요. 동건도 흔들렸습니다. 맞아. 법대로 나누면 되지. 성우가 단호했어요. 형제간의 감정으로 하면 안 돼. 공정하게 처리하자. 지우는 봉투를 조심히 열었습니다. 노란 편지지가 나왔고 아버지의 필체가 또렷했죠. 끝까지 지켜본 자에게 맡긴다. 성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지훈이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고물상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모든 걸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동건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누가 끝까지 지켰다는 거야? 미경도 따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빼고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성우가 답답해했어요. 이상해.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닌데. 박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호 형은 마음을 다 보고 계셨어.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가 그리워서 가게를 자주 왔을 뿐이에요. 성우가 의심스럽게 봤습니다. 너 혹시 미리 알고 있었어? 동건도 거들었어요. 그러게. 왜 그렇게 가게를 지키려고 했지?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 마음이 느껴져서요.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사람은 아버지의 변호사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공증 서류 묶음을 꺼내 보여줬죠. 생전의 유언장입니다. 오늘 공개하라고 하셨어요. 성우가 의외라는 듯 말했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하셨다고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고물상과 그 안의 자산은 끝까지 돌본 자에게 맡길 것. 지훈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동건이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지훈이가 다 받는다는 거야. 하지만 김 변호사가 다른 조항을 펼쳤습니다.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금괴와 고서 일부는 지역 공동체에 기증할 것. 주식은 신탁하여 배당을 이웃과 나눌 것. 가게는 동네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 미경이 당황했어요. 그럼 실제로 받는 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김 변호사가 계산서를 보여줬습니다. 개인 몫은 전체의 3할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공익을 위해 쓰시라고 하셨어요. 성우의 어깨가 내려앉았어요. 결국 우리가 받을 건 별로 없다는 거네. 동건은 눈시울이 붉어졌죠. 우린 겉만 보았구나.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랐어. 박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영호 형은 처음부터 나누려고 했어. 다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기다렸을 뿐이지.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형들과도 함께 하고 싶어요. 성우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아, 형이 잘못 생각했어. 동건도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미안하다. 그런데 김 변호사가 마지막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들들에게 남긴 각자의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에는 세 아들의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성우에게는 이런 말이 있었죠. 첫째라고 모든 걸 다 결정하려 하지 마라. 동생들 마음도 들어봐라. 동건에게는 당부가 있었어요. 둘째라고 늘 눈치만 보지 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라. 지훈에게는 짤막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지켜줘서 고맙다. 이제 내 몫이다. 형제들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고물상의 냄새와 아버지의 손길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 목소리가 낮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동건도 고개를 숙였죠. 나도 미안해. 형 눈치만 보고 내 생각은 안 했네. 지훈이 두 형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곳을 지키면 좋겠어요. 아버지 이름으로요. 박할아버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속값을 보게 되었구나. 미경도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죄송해요. 동건의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반성해야겠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고인께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형제가 마음을 나누는 날 말이에요. 성우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내가 주도해라. 우리가 도울게. 동건도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실 것 같네. 그리고 이래 뒤 고물상 앞에 길게 줄이 생겼어요. 모두가 그 변화를 보려 온 거였죠. 간판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덧붙였습니다. 영호상의 나눔터. 벽장의 장치는 작은 전시로 보존했죠.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체인을 만져봤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셨구나. 어른들도 감탄했습니다.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금괴는 동네 경로당 수리비로 쓰였어요. 고서는 작은 도서관이 되었죠. 주식 배당금으로 매달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박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영호 형이 바라던 모습이야. 아이들이 금빛 상자 앞에서 눈을 반짝였어요. 어르신들은 고서를 쓰다듬으며 옛 이야기를 나눴죠. 지훈이 가게 앞에서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성우와 동건도 주말마다 와서 도왔어요. 힘들지 않아? 성우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요. 아버지가 함께 계신 것 같아요. 동건이 먼지를 털며 말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시작이네. 배당으로 모인 기금은 매달 이웃의 장바구니가 되었어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고물상이 동네의 심장이 되었네. 지훈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겉값이 아닌 속값으로 사는 법을 마음에 새겼죠. 형제들은 나란히 서서 손에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훈이 가게 문을 닫았어요. 성우와 동건도 함께 정리를 도왔죠.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네. 성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동건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박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돌아가시며 말했습니다. 영호 형, 참 잘 키우셨어. 영호상의 나눔터는 오늘도 동네 한복판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신다면 다음 영상에 반영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